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에서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두 분도 기자회견 보셨을 텐데 일단 간단하게 총평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홍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왠지 좀 쓸쓸한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원래 오늘 1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상계동 본인 어떤 지역구 이제 숯불 갈비집으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래 이제 같이 행동하리라고 봤던 이제 천하용인 네 분도 이제 참여하지 않았고 해서 왠지 좀 쓸쓸한 좀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 연설의 핵심은 이제 타이틀은 이제 미래로라고 해서 어떤 본인이 했던 탈당과 특히 신당 창당의 어떤 명분을 많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양진영의 좀 어떤 갈등, 극단적인 갈등 이런 부분에 조금 좀 치중이 됐고 어떤 미래로 어떤 뭐 본인이 했던 신당 창당의 어떤 진정한 취지라든지 이런 모습은 좀 잘 보이지 않았고 특히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본인이 이제 아마 김기현 대표인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로부터 뭐 총괄 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기자들 그 일문답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공개한 의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소위 말해서 정치의 어떤 상도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국민의힘이 남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왔다는 어떤 탈당의 어떤 명분을 좀 더 이제 강하게 해서 말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좀 이야기를 좀 했는 것이 저는 전직 당 대표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떠나면서도 당을 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발언도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 위기 속에서도 이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청산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끌려 한다. 이건 뭐 누가 봐도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서 한 발언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이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일 겁니다. 모든 이슈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전후로 해서 다 이제 빨아들이면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준석 대표의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라이벌 의식 내지는 조금 섭섭함 뭐 이런 것들 뭐 잡아주지 않는 데 섭섭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비판을 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측면을 보면 어떤 갈래치기 내지는 어떤 비판에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좀 달인이었고 그 명수였죠. 그래서 그런 비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맞는 표현인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준석 대표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아주 귀중한 자산이었는데 이런 어떤 귀중한 자산이 이후에 어떻든 이렇게 좀 씁쓸히 좀 떠나가는 것이 우리 정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하게 되면 보수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만류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안철수 의원과 생각 같이 하는 의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당내 의견 체감하신 그 여론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몇 달 전 방송만 하더라도 그 이준석 대표를 잡아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좀 당 내외 저희 당이나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좀 악화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기본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난데없이 욕을 많이 지금 먹었죠. 뭐 복국집에서도 욕을 먹고 또 유튜브에서도 뭐 욕을 듣고 또 뭐 기자회견에서 환자에게 응급을 안 한다 그런 어떤 이야기도 하고 특히 또 인류한 또 혁신위원장이 부산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미스터 린턴이 그런 어떤 표현을 쓰고 사실은 뭐 권력자에 대해서 좀 비판을 좀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여당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료 의원들이라든지 같은 진영에 있는 동료들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결정적으로 어떤 당 내외의 좀
비판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의 가장 최고였던 언론의 그리고 여론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데가 아무래도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부산에 내려갔을 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악화가 되었다. 그래서 예.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는 이제는 뭐 이준석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제 뭐 관심이 지금 없어질 정도로 이제 됐다는 것이 좀 이준석 대표의 어떤 쓸쓸한 어떤 뒷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이게 취임과 동시에 586 청산론을 그 전면에 내세운 것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지금 국회 구조가 절대 다수가 지금 민주당인 이런 어떤 구조에서는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집권 여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저출생이라든지 이런 많은 위기를 갖고 있어서 이런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이런 어떤 일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는데 지금 민주당을 이제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은 진보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도덕성이었는데 지금 386으로 대변됐던 운동권 세력이 지금 586까지 이르면서까지 보면은 과거의 어떤 도덕성은 이제 온데간데였고 많은 어떤 사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그 집권 여당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총선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는 이제 도덕성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불체포 특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대표하고 또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있던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당은 어쨌든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당연히 이제 저희 이제 여당으로서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총선 공약으로서 더 이제 열심히 이제 정책 개발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저도 지금 이제 당의 규제개혁 추진위원장으로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좀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영기 의원이 말씀하셨던 세대교체, 다른 분들은 이야기 안 하는데 본인이 젊으셔가지고 586 강력하게 지금 세대교체를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때 특권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과연 김건희 여사 지금 관련돼서 특검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 2년 2개월 동안 탈탈 털면서 굉장히 무리하게 포괄 일제로 묶어서 정말 했습니다. 그런데 91명의 그 통장을 빌려서 위탁 매매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기소가 되었고 그 사람조차도 지금 1심에 무죄가 선고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지금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수사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1심에서도 무죄가 판결이 난 상황에서까지 꼭 과연 특검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여야가 동수를 추천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을 하고 또 인지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말고 인지하는 수사 모든 것에 수사를 하고 피해자 사실 공표하도록 하는 이런 정말 문제투성이인 특검법을 과연 제기하는 것은 저는 총선을 앞두고 정말 가장 나쁜 정치, 정략적이고 총선용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뭔가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맞춰서 우리도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많고 역대 총선을 보면 사실은 보수 쪽보다는 진보 좌파 쪽이 그런 어떤 뭐 쇄신 혁신의 모습을 사실은 좀 더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결코 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혁신 쇄신이라는 게 크게 국회의원의 어떤 권한을 뭐 내려놓는 거라든지 공천에 있어서 어떤 도덕성을 뭐 강화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통상적인 총선에 있어서 정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쇄신 혁신책인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 개인을 물러나라 안 나라를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 지금 현재 훨씬 정도가
약한 의원들을 쇄신 내지는 혁신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3분의 1, 4분의 1 이상의 지금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재판받거나 기소받거나 뭐 이런 어떤 사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전 같으면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 문재인 당시 대표 시절에 민주당이 기소만 받아도 공천을 주지 않는 걸로 됐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은 쇄신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그런 어떤 요구는 많으나 네.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책화하고 그리고 또 공천으로 이어지기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어떤 점들이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일 겁니다. 제가 한마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예. 지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독재다, 검찰 탄압이다 하는데 결국은 결정은 사법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수사를 하는 것도 압류라든지 그런 모든 어떤 그 수색이라든지 그런 어떤 영장 발부도 결국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1심, 2심을 거치면서 최종심까지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사법부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사법부까지도 부정한다면 과연 민주당은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지금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지금 안 된다는 거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출범하면서 좀 여당 내에서도 뭐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제 당내 분위기도 좀 뒤숭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야당 상황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 공천 관련해서 파열음이 계속 그 개파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거취 압박이 좀 거세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 해서 굉장히 이제 자랑을 하는 게, 본인들은 다 경선까지는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거짓말인 게, 민주당이 1단계로 적격성 심사라는 걸 거쳐서 여기서 컷오프를 시키고 여기를 통과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경선 이제 룰로 이제 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결국 이제 도덕성, 적격성 심사의 어떤 기준이 사실상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런 어떤 잣대로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성시정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적격성 심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언론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어떤 정의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다시 불합격시키는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1월 초에 창당 이미 선언을 한 이낙연 대표의 어떤 신당에 이제 가서 굉장히 좀 신당에 좀 파워가 좀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지역구도 비례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저는 참 이게 무서운 선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에도 무서운 선언. 왜냐하면은 당 외에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과는 도덕적으로 이제 차별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 내적으로는 본인도 이렇게 선출직으로 특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비례라든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총선에 비대위원장으로 전력 투구하겠다 이런 것을 선언하면서 당내 혁신을 원칙에 예외 없이 이제 하겠다는 이런 어떤 사실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당내에 던지는 어떤 메시지가 저는 무섭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